연말과 연초는 항상 일의 효과라는 게 작용을 해요. 월초 효과 이것도 일의 효과예요. 월말 효과 이것도 일의 효과. 연초 산타 랠리 이것도 일의 효과죠.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계절적 부분에서 그 시기가 되면 항상 움직인다. 주가가 오르는 부분도 그렇고 주가가 내리는 부분도 그렇고 효과적 부분은 이래.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연말 연초 장세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 기대감 이런 것들이 꽤 커야 되는 그런 여건인데 우리나라 시장이 녹록치 않아요. 반등이 조금 계엄 이후 주가 지수를 좀 복귀하는 그런 여건이 있었는데요. 반등이 조금 나오다가 다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그래도 일의 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반등할 주식은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반등할 주식을 어디서 잡을 거냐라는 거죠. 그 기준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그 기준이 서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준 여건에 나는 현재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서 명확히 투자에 대한 요건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라는 그런 기준이 있으면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흔들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올바른 선택을 해야죠.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에서도 가격 여건에 부합되는 곳이 있다. 그 부합되는 곳이 포인트점일 거고 주가 흐름의 맥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맥점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황금 라인에서 찾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는 했지만 매파적 스탠스잖아요. 그죠? 한간에서는 미국이 내년도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점도표에서도 금리가 내년도에 3번에서 4번 정도 인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번 정도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매파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 여건이 굉장히 좀 어렵게 작용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 지수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전체적 부분에서도 하락 추세에 해당되잖아요. 그럼 반등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등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추세를 반전시키지를 못해요. 좀 더 올린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좀 올려서 움직여야 되는데 뭐 그렇다면은 요 안에 밴드 대역이 구성되어야 되고 이 밴드 대역에서 진짜 강하게 밀어 올릴 수 있는 이 모멘텀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요 기간 요게 이제 연말 그죠 연말 그리고 이제 연초로 들어가는 상황이죠 연말 연초. 그리고 이게 이제 12월 달 1월 달로 들어갈 테니까 요 1월 달 요게 이제 나오겠느냐라는 거죠. 일단은 전체적 부분에서는 계속 하락에 대한 요건이니까. 시그널이 양전환 됐었다가 다시 음전환 됐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 부합되게 그러니까 그 어렵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등락이 심한 장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 등락이 심한 장세는 결국은 유동성입니다. 예,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알고 있죠. 개인 자금도 빠져나가잖아. 오히려 기관 자금들도 빠져나가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투자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뭘 샀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이거 봐보세요. 일자부터 펀드 매니저보다 낫네. 뭐가 낫네? 올해만 89% 역대급 수익에 대한 비결. 소확개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확개미가 픽한 종목들로 꾸린 ETF가 실제적으로 수익률이 89%. 전 종목에서 최고래. 그러니까 진짜 미국에 투자한 쪽은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여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 한국 시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 한국 시장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한국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으로 가야지. 만만치 않은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 시장 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리기만 한 한국 시장은 더 내리나? 뭐 더 내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반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오히려 많이 내린 부분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떤 종목을 사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종목을 살 건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부분은 우리가 계엄이죠. 그죠? 계엄 이후에 삼성전자 밸류업. 정말 저는 밸류업 있죠. 이 밸류업. 밸류업에 좀 신경을 썼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완전히 뭐, 밸류업은 뭐 얘기를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일단 계엄 이후에 삼성전자 밸류업을 팔았다, 이게. 팔았다. 외국인들. 근데 이 종목을 샀는데 어떤 종목이냐 이렇게 보니까 쭈르륵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삼성전자 팔았고, 그죠? 삼성전자 우선주 팔았고, 그쵸? 그리고 KB금융 밸류업 쪽 현대차 팔았고, 신한지주, 고려아연, 순매도 상위에 올렸다. 정치적 불안정성 그리고 연초 외국인 자금들이 대거 그러니까 연초에, 그러니까 올 초에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왔었던 이 밸류업은 외국인들이 파니까 더 내린 그런 여건이죠.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둔감했었던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 요거 샀고, 네이버, LIG 넥스원, 그치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방산이죠. 요것도 인터넷 서비스 크래프톤, 요거 인터넷 서비스, 요거 방산. 그리고 SK하이닉스는 HBM 관련되어 있는 여건. 그렇죠. 상대적으로 악재에 둔감한 인터넷 게임, 인터넷 서비스, 그 다음에 수출 호재를 맞는 방산, 이런 쪽을 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고 업종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여건이잖아요. 다른 종목은 빠졌어도 정말 진짜 뭐 삼성전자 머리 아프다. 삼성전자에 또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거 생각을 해보셨어야 돼요. 꼭 이거. 잡아보세요. 미국 삼성전자의 6조 9천억, 6조 9천억. 그러니까 6조 원, 근 7조 반도체 보조금 지급 결정. 삼성전자에. 근데 이거 많이 받는 건가? 이거를 봐야 돼요. 삼성전자가 마침내 미국 반도체 보조금을 받게 됐는데 당초 제시됐던 것보다 20% 넘게 감액됐다라고 얘기해요. 감액됐다. 네. 덜 받은 거다. 근데요, 저는 그 생각도 듭니다. 이거라도 받은 게 어디냐? 트럼프 들어와서 트럼프 행정부 쪽으로 하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아니었나?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서둘러 확정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막차를 탔다. 막차를 탔다. 막차를 타면 어떻게 돼요? 할인하는 거지. 할인되는 그런 상황이지. 그래서 진짜 삼성전자가 20% 뭐 할인돼서 받은 그런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다 받았어요. 그죠? 여기 SK하이닉스 전날 미국 상무부로부터 보조금과 5억 달러의 그 대출 지원받기로 했다. 그래서 6,600억 원, 그다음에 이 5억 달러, 여기 7,200억 원 대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나마 그래도 반도체 쪽에서 미국의 보조금을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TSMC는 먼저 받았고요. 먼저 받았고, 조마조마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솔직히. 예. 이거를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삼성전자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그래도 다행이다. 뭐 고무적이다라고 얘기할 순 없잖아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만큼 한국 시장은 치여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트럼프에 치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트럼프가 1월 달에 대통령으로 취임하는데요. 정말 도끼 눈을 뜨고 볼 것 같아요. 매파적 시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으로부터 수익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 줄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그 정부에서 이제 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에너지 있죠. 에너지. 에너지 미국에서 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산다. 그래, 그러면 미국에서 싸게 들여오고, 미국에 대해, 좀 관계가 좋아지고, 그죠? 뭐, 여러모로,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트럼프. 강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겠지. 봐보세요. 트럼프, 중국에 이어 유럽에도 무역전쟁.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꾹 참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꾹 참고 있어요? 지금 탄핵 정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 대행 체제로 움직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대행을 만날 이유 있나요? 어, 어. 우두머리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너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 지고 있는 바이든은 좀 다르지만 그렇죠.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협상을 하거나 또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트럼프가 협상력이 있고 이런데 뭐 그 대행 체제에 있는 그 대행 체제의 정부하고 협의를 했다가 이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굳이 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어쨌든 뭐 그거는 그거고 트럼프는 중국에 이어서 유럽에도 무역전쟁, 미국 석유 안 사면 관세. 그치요? 우리나라는 먼저 탁 이렇게 이유가 미국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 미국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사라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관세로 보복하겠다라고 경고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제적으로는 사와야 될걸요. 미국 쪽에 무역을 해서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흑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뭔가를 사와야 돼. 사올 게 뭐 있어요. 그쵸? 사올 게 뭐 있어. 그리고 트럼프가 요구하는 미국 셰일가스, 셰일석유 이런 거 사와야지. 그럼 우리가 또 필요한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우리는 전체적 부분이 산업 구조가 두바이유 있죠. 중동산 두바이유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두바이유가 굉장히 쌌거든요. 정말 질이 좋은 거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아니면 브렌트산, 브렌트산 석유. 그러니까 이런 쪽이 질이 좋아요. 질이 좋은 그런 상황이고 두바이 쪽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나는 것은 타르가 많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학적 제품을 만드는 데는 이쪽이 좋거든요. 그래서 두바이를 들여다가 많이 쓰는데 뭐 미국에 이제 이걸 들여오면 실제적으로 또 산업 구조에 대한 부분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생산 제품에 대한 이 변화가 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장에 대한 부분에 그 설비 이런 것들도 고쳐야 되는 그런 여건일 거고 그거는 뭐 세부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 트럼프는 중국에 의해 유럽에도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도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에 우리나라는요 더 어려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달러당 원화의 환율 지금 1,450원 1,450원을 지금 넘고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환율이 이렇게 올라오면 어떤 일이 발생이 돼요? 우리는 수입을 해서 쓰잖아요. 원자재 이런 것들을 수입한다고. 예전에는 그래서 수입해서 가공해서 무역해서 가공을 해서 파는 그런 나라인데 뭐 실제적으로 수입에 대한 물가가 비싸지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옥수수를 사온다 아니면 밀가루를 사온다. 밀가루를 사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밀가루 가격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높아져서 즉 가치가 떨어져서 더 돈을 더 지불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단팥빵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단팥빵의 가격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재료비가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물가 불안에 대한 여건이 있죠. 이 물가 불안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 경제 지표도 그래. 그리고 계엄하에 탄핵 정국으로 움직여가지고 정치적으로도 불리하고 불안해. 그러면은 뭐 있겠어요, 진짜. 어려운 그런 상황이 가중되는 상태지.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 그런 여건인데 물가 불안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린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소상공인들 경제는 돌지도 않고 있고. 그렇죠? 이거는 금융정책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정부의 지출을 늘려야 되는 거고 재정정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부의 재정정책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줄어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탄핵 정국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꼬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유소 기름값 10주째 오르는세. 지금 유가는 오히려 경기 불황이나 이런 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실제의 유가는 더 올라오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죠? 석유를 사와야 되는데 돈을 더 주고 사오는 거잖아. 환율 때문에. 그러면 언제까지 뛰나 한숨만 쉬고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라니까요. 여기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가는 더 뛰어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부의 재정 정책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진짜 코로나 때와 같이 이게 쳇바퀴 돌듯이 하부부터 끌어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소비에 대한 부분을 늘릴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을 풀어야 된다. 그거는 정부 지출에 의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니까. 근데 이전에 있었던 지금 그 윤석열 정부 쪽에서는 안 했잖아요, 그죠? 세금 그 기업들의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이런 쪽으로 움직였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기업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상가 그리고 정말 진짜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 금리를 인하해도 그 혜택이 미치지 않고 있는 그런 여건이니까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경제 정책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가 여건이 끌어올려지기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말 진짜 펀드 매니저들보다 낫네. 그럼 어쩔 수 없이 다른 쪽에 지금 투자를 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거나 그죠? 다른 쪽에 치고는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이 불확실성에서 우리가 종목을 상대적으로 악재에 둔감한 업종 트럼프 포비아 그러니까 트럼프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목 이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방산도 또 탄핵 정국 막 이런 식으로 불안하니까 무기 사러 오려고 했던 사람들도 지금 발길을 돌리고 있는 그런 여건이잖아요. 아니면 다음에 올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안정이 돼야 돼. 그래서 연말에 정치적 부분이 좀 더 안정이 되는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고 빠르게 해소돼야 되는데 이거 진짜 질질질질 끌면 안 되거든요. 뭔 판결은 빨리빨리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국민 전체가 요구하는 부분과 국민 전체가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면은 그러면 우리는 삼권 분립이잖아요. 정부, 그다음에 행정부인 정부, 그다음에 국회, 입법부, 국회, 그리고 판결내는 사법부. 이게 빨리빨리 지금 연결고리를 잡아서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안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나와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한국의 빨리빨리의 이 정신 이 부분이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끌어올렸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계엄이라는 이 부분에서 탄핵까지 넘어가는 데에도 다른 나라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국민의식이 그렇게 높다라는 거예요. 미국보다도 훨씬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연말하고 연초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이거지, 그죠? 이제는 알겠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 일회 효과에 집중해야지 이제, 그죠? 일회 효과에 집중해야지. 연말 연초 장세 어떻게? 황금 라인 종목으로 한번 봐보자.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교체도 해야 되고 막 이런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거 안 좋아. 아 이거 안 좋으니까 지금 아 나도 미국 시장 갈래. 이거 친구 따라 강남 가면은 거기 지금 또 높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 조정받을 때 인제 우리나라 올라온다 인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에서는 한국 시장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그런 때가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알겠죠.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러면 황금 라인 종목이 뭐냐. 황금 라인 종목에 해당되는 여건에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오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거 한번 가 보세요. 자, 글로벌 해운지수 4주 연속 상승. 연말 문동량 증가. 요런 것들. 관련돼서. 해운주 그리고 미국에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미국에서 도와달라고 그런 거야 트럼프가. 미국에서 한국 야 니네 배 잘 만들잖아. 니네 배 잘 만들잖아. 이 글로벌 1위잖아. 우리 뭐 중국을 또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니네하고 같이 우리 이 미국의 그 조선소 좀 살려줘. 그러면 인수해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와서 일해달라는 거지. 사실은 와서 일해달라는 거예요. 예. 결국은 또 트럼프가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어요? 미국을 위해서 일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특정 부분에서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알겠죠? 황금 라인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황금 라인 종목을 어떤 식으로 찾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정말 외국인들이 산 거. 네이버?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이버. 크래프톤? 이런 거. 아까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금방 나왔는데 그걸 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봐보세요. 여기서 같은 기간에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 그쵸? 네이버, 그 다음에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크래프톤 이런 것들을 사들였다라는 거지.